자, 윤석열 후보는 어제는요. 전남 목포와 경남 김해 봉화마을을 연이어서 방문을 했습니다. 윤 후보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앞에서 집권 시 문정부 인사에 대한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다 라고 못을 박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중도 확장 행보를 부각시켰습니다. 김대중 정신 하면은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저는 국민 통합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자신을 힘들게 했던 분들을 다 용서하고 또 이 IMF의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는데 이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 그림으로서 이 국난 극복을 해내셨기 때문에 또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특히 소탈하고 서민적이면서 어떤 그 기득권과 그 반칙 특권 이런 것과 많이 싸우셨습니다. 부당한 기득권을 타파함으로써 또 국민 통합을 기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최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가 봉화마을에 갔는데 권양숙 여사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잠깐만, 봉화마을에 가면 당연히 권양숙 여사를 만나러 가는 것으로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뭐 환영받지 못한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조율이 어떻게 잘 안 된 건가요? 거부를 한 겁니까? 아마 거부란 얘기는 없었고요. 네. 김명민 대변인의 발표에 따르면 네. 이제 일정이 있으셔 권양숙 여사 일정이 있어서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속사정이야 뭐 모르겠죠. 뭐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 그 대선 후보들 경선 과정에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2011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가족 조사할 때 네. 그때 대검 중수 1과장이었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가족과 관련된 수사에는 뭐 본인이 일정 부분 수사에 참여한 부분이 있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된 수사에는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작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이제 추측은 가능합니다. 근데 뭐 그거는 지금 제가 추측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작용해서 또 권양숙 여사께 좀 불편해서 안 만나신 것인지 정말 일정이 있으셔서 안 만나신 것인지는 뭐 제가 뭐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지금 윤석열 후보가 쓴 5.18 민주묘지 방명록 표현에 대한 논란이 연 이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민주화 인권의 5월 정신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했는데 발음은 같지만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뜻의 반듯이를 적었는데 이재명 후보 캠프 측에서 철자법이 틀린 거 아니냐 먼저 처음 문제를 제기했었죠. 반드시라고 써야 될 걸 잘못 쓴 거 아니냐 했었는데 아니다. 반듯하게의 뜻으로 한 것이다. 그랬더니 또 여기다 대고 아니 그러면은 원래의 5.18 정신은 삐뚤어져 있었냐 라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논란이 됐는데 찾아보니까요. 지난 4월 민주당의 홍영표 의원도 똑같은 방명록에 이렇게 썼습니다.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똑같은 단어를 쓴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된 건데 글쎄요. 하지만 민주당은 오늘까지도 이 반드시에 대한 의도를 놓고 논란을 이어가고 있는데 국립국어원도 이 논란에 지금 나섰습니다. 국립국어원에서 이 문구를 보고 반듯이와 반드시 이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써도 문법적으로 맞춤법은 틀린 게 아니다. 그렇죠. 두 개 다 쓰는 단어니까. 그리고 또 윤석열 후보가 쓴 그 문장도 문법적으로 또는 문맥상으로 틀린 문장이 아니다라고 국립국어연구원이 해명을 했습니다. 네. 자, 정치권 논란에 국립국어원이 등장을 한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은데 민주당은요 계속해서 이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단어도 그렇고 문장 자체가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5월 정신을 예. 반듯하게 세우겠다라는 뜻인 그러니까 이래도 것인지 저래도 이걸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미도 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 분명히 뉴스가 될 건데 저렇게 썼다라는 것은 진정한 사과의 마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한때 이준석 대표 출범하고 이제 젊은 층들의 용어를 또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된 적이 있는데요. 송영길 대표, 이준석 대표 서로 만나서도 억가 정치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습니다. 다소 이제 억지로 비판하려고 정치인들이
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오히려 국민들의 마음과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 지금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이 상황을 생트집 잡는 상황이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그럼 5.18 정신을 삐뚤어 세워야 되냐? 네. 반드시 세워야지. 네.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생트집을 잡지 말라는 건데 네. 아까 이제 맨 처음에 철자법이 틀렸다. 네. 그랬다가 철자법이 틀리게 아니라 이 뜻이라 그랬더니 그 뜻이 원래 5.18 뜻이 삐뚤어졌느냐. 이게 자칫하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약간 억지로 아까 억가라는 김병민 대변인 표현처럼 네. 어떻게든 이걸 문제가 있다는 걸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평가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다 찾아보니까 아까 홍영표 의원도 또 반드시라고 쓰셨잖아요. 똑같이.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지엽적인 걸 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는 건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하고 피로하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지엽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이게 이거네 저거네 하고 다투는 모습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이런 거 말고 앞으로 국민들 어떻게 잘 살지 네. 이런 부분들에 가서 좀 관련해서 양 정책, 후보들이 공약 양 이런 후보들이 쪽으로 좀 다투는 게 국민들에게 좀 오히려 네. 호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좀 여야가 모두 이런 걸 좀 자제했으면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이재명 후보를 좀 변명해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음주운전이 초보운전보다 더 위험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초보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꾸로 됐죠. 초보 운전이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라고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됐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내가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데 앞으로 내가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초보 운전자보다는 더 잘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거든요. 음주운전 경력이 있지만 음주운전을 안 할 때 네. 그때 초보 운전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상대의 의견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그걸 가지고 굳이 생트집을 잡을 필요는 없다. 이건 여야가 똑같이 앞으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러네요. 생각합니다. 듣고 보니까 이 음주운전, 초보운전 비유한 거나 반드시 발음은 똑같거든요. 네. 이걸 가지고서는 삐뚤어졌냐라고 따지는 것이나 국민들이 볼 때는 똑같을 것 같아요. 말꼬리 잡는 모습으로 보이겠죠. 자, 윤 후보의 대선 가도를 향한 발걸음은 점점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20일쯤 선대위를 출범시킬 계획인데요. 사실상 선대위에 합류하기로 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입김이 그리고 의견이 과연 어디까지 반영되고 작용할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내가 무슨 허수아비 노릇은 할 수 없잖아. 내가 지금까지 지금 뭐 인생을 거의 다 산 사람이고 내가 지금 이번에 일을 하면 내가 마지막 일을 하는 건데 내가 지금 가장 큰 덕목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정직하라 이거예요. 적당히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말라 이거예요. 한번 말을 했으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되고. 자, 그래서일까요?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이 총괄 선대본부장에 유력한 것으로 저희 채널A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요. 자, 윤 후보 측도 임태희 전 실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뭐 쪽지를 건넸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거기에 임태희 전 실장이 있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받은 윤 후보 측에서도 뭐 이 인물은 괜찮다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뜻을 그대로 뭐 윤 후보가 따른다 이런 개념보다 네. 어찌 보면 서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총괄 선대본부장에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준석 대표는 권영세 의원을 좀 추천한 걸로 알려져 있었고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은 임태희 전 실장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의사 조율 과정에서 지금 진행이 되는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서로 뭐 기싸움을 해서 선대위에 누가 더 많이 들어가냐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의사 조율을 통해서 그래도 최종적으로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결정을 해서 방향성을 잡는 거니까 그 진행 과정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국민의힘 선대위에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역할이 언급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후보가 모든 걸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만약에 국민들께서
다른 사람에게 휘둘리는 사람을 누가 대통령감으로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어떤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국민의힘 선대위까지 관심을 두고 혼수를 두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좀 안 좋게 보는 외부의 시각들이 있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과 김종인 위원장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단일화할 때도 김종인 위원장은 선을 긋고 뭐 우리끼리 할 수 있다 뭐 자강론을 계속 펼쳤고 이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다시 이제 선대위에 들어와서 중요 역할을 맡으시는 것이 본인의 단일화에도 상당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도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선대위원장 하시면 단일화 자체를 그냥 무시하고 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막판에 가서 하더라도. 그런 상황이니까 달래고 어르고가 아니라 아예 무시하는 전략을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의 존재감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점. 민주당도 당연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위원장 가는 것을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유불리를 따져서 본인한테 유리한 정치 환경을 만들기 위한 그런 비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